학부모도 담임이 필요하다. 학부모 담임교실 담임선생님 권태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에 미쳐있는 우리 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광수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문광수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게임이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도 뭐 대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어떤 게임들을 종종 이제 했었고요. 네. 지금은 아들 때문에 네. 포켓몬스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예. 사실 제가 게임에는 또 이렇게 조예가 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 이제 남자분들은 특히나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게임 얘기. 근데 이게 삶의 즐거움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게임에 많이 미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고통스러워하시는, 사실 게임이 참 그렇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으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우선 도대체 왜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에 미쳐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이 한번 궁금한데요. 예, 뭐 일단 게임을 하는 원인은 되게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일단 재미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 뭔가 도피하고 뭔가 그걸 해소하는, 그게 어떤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게임 자체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놀 데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만 같아도 애들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고 공차고, 물론 좀 요즘에도 그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요새는 이제 논다 그러면 이제 게임 PC방으로 뛰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놀 데가 별로 없는 것도 좀 이유가 아닐까. 근데 유독 왜 남자애들, 물론 이제 여자애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유독 남자애들이 이렇게 더 게임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게임에 이제 과몰입돼 있는 친구들, 이렇게 중독돼 있는 친구들이 여아에 비해서 남아들이 2배에서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게임 중독 이외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도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남성들이 중독에 더 취약하냐,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충동성과 그 다음에 자극 추구 성향이 네.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재밌는 것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비율이 훨씬 더 또 높고, 또 게임의 특성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MMORPG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게임들을 보면 적절한 어떤 기술과 난이도, 그다음에 전략, 전술, 팀 배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진화론 쪽으로 갔을 때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 충동, 뭐 자극 추구를 좋아하는 게 남성의 성향이 좀 더 있고, 거기다 게임 자체도 남성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그런 게임들. 그렇죠. 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 게임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죠. 요즘 게임들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 보면 뭐 롤이 됐든 오버워치가 됐든 사실 뭐 칼싸움, 총싸움 방식은 다르지만 주로 싸움들이 많잖아요. 뭐 배틀필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근데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게임 중독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일단 중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게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수면이 좀 부족해지고,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일상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학교에서의 그런 어떤 생활들이 심각하게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DSM-4나 5의 어떤 진단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7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그렇죠. 핵심만. 일단 내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 점점 더 자꾸 금단 증상이 발생한다.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게임하는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스탑이 그렇죠. 좀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약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알지만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때, 된다.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 컨트롤을 못 하는데 자제를 못 하는데 점점 더 몰입하게 되는 예, 이제 그런 상태. 그리고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던가 숙제를 할 걸 못 한다든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늦게 자다 보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고 뭐 지각이나 또 학원 같은 것도 빼먹게 되고. 예, 맞아요. 그런 아이들 되게 많죠. 사실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지만 학교 끝나고 학원 갈 시간에 몰래 PC방 가서 앉아 있는 애들 상당히 많죠. 그런 게 게임 중독의 기준이다. 뭐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게임에 미쳐 있지만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조금 공감을 하실 게 우리 아이들이 사실 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놀면서 책을 읽겠습니까? 뭐 애들이 술 한잔 하겠습니까? 사실 놀 거는 사실 게임 또 원체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소외가 되기도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할 공부 다 해가면서 좀씩 즐기는 거야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건데 이 게임 중독이 학습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뭐 몇 시간 하면 뭐 성적 몇 점 떨어진다, 딱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난 연구 결과는 없는데 네. 일단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이 더 낮고 그다음에 성적도 네. 낮고 그다음에 집에 게임기가 있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어떤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눈에 띄면 네. 악영향이 사실 뭐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비교 대상이 게임이냐 뭐 공놀이냐 이게 아니라 그게 공부랑 비교가 되면 눈에 보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사실은 빌 게이츠는 사실은 그전 세계의 컴퓨터의 황제잖아요. 예,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 OS 윈도우라는 컴퓨터 운영 체계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신 분인데 정말 재밌는 건 그분의 자녀분들 즉 빌 게이츠의 자녀는 14살까지는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 안 사준다 그러죠. 그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빌 게이츠도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 통해서 TV를 좀 못 보게 하고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아날로그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지도한다고 해요. 그게 사실은 물론 이제 거기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플러스도 있겠지만 그 나이에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 교수님께 궁금한 게 게임을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게 규제를 못하고 자제를 못한다. 즉 게임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어쨌든 눈에 띄면 악영향이 좀 된다라는 거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게임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친구들과의 어떤 그 대화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어떤 뭔가 사귀는 것 이런 것들에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이 꼭 뭐 나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지만 적당하게 잘 즐겼을 때는 적당하게. 긍정적인 어떤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회 인지 기술, 대인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대화도 되고 예, 하니까. 그리고 또 의사결정이나 빠른 판단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전두엽, 뇌 전두엽. 이런 네. 쪽이 좀 더 빠른 판단. 네, 그렇죠. 발달이 게임 자체가 네. 된다라는 발달이 그런 된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이제 해롭지 않게 네. 적당히 자기가 컨트롤해가면서 네. 적당한 수준에서 게임을 즐길 때 네. 그런 어떤 약간 어떤 좋은 것도 있는. 근데 것도 이제 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네. 적당한 게 도대체 몇 시간이냐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참 그 어려운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뭐 가급적이면 아까 빌 게이츠처럼
그 어린 나이에는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직접 손에 좀 네. 안 쥐어주고 가급적이면 노출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미만 두세 정도로 시간, 네. 그래서 하루에 한 1-20분 정도 그 정도까지를 네. 이렇게 그 제시를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2시간까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뭐 않는다. 4시간까지도 문제를 일으키지 기준이 않는다. 매일인가요? 예, 매일 오, 하루에 매일. 2시간에서 되게 관대한 연구 결과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이죠. 네, 마지노선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는 친구들과 이제 안 하는 친구들 간에 이제 일상생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삶의 네.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까지 하는 거는 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다. 않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아마 제 느낌으로는 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연구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예, 대부분 이제 외국의 어떤 그렇죠. 유명 어떤 저널에 이제 나오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학생들 매일 2시간씩 하면 네. 무조건 이제 학원 숙제를 못 하거나 학교 숙제를 못 하거나 네. 그렇기도 하고 하루에 1-20분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야 이건 조금 현실과는 동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실 학부모님 분명히 계시고 왜냐하면 요즘 게임들이 이 좋게 얘기하면 정말 좀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어른이 봐도 야 이 정도면 안 빠질 수 없겠구나. 근데 그런 거를 1-20분 그 게임의 종류에 따라 분명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게임이 기본적으로 잡으면 뭐 한두 시간은 그냥 훅 그냥 네. 쉽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1-20분으로 과연 통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조금 이제 고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네. 1-20분은 소화 어린아이들 뭐 3, 애기들. 4세 이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시간 이내로 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컸을 때 이제 중학교 뭐 3, 4,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생 이 정도 이제 친구들 약간 이제 자기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균 내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면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뭐 10시간에서 네. 14시간 요 정도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그런데 거기에 공감을 하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대한민국 특성일 수도 있고 만약에 전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사실 하루에 2시간이면 이 체감하는 느낌은 야 이건 엄청 큰 시간인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야 애들 하루에 2시간 노는 꼴도 못 보나 사실 솔직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을 해봤고 그쵸 뭐 PC방에 조금 살아보기도 하고 물론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게임을 하는 아이들 보면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니? 라는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또 아이들이 또 쉬는 또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뭐 안 하는 아이라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하고 있고 끊게 만들 수가 없는 상태라면 이제 현실적인 어떤 선택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지만 뭐 이를테면 저게 예를 들면 주중에는 뭐 예를 들면 애들이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바쁘다 그러면 뭐 주말에 몇 시간 정도는 자유 시간을 준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고 약속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못하게 해도 하잖아요. PC방 가니까 PC방을 가니까 그거 뭐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못하게 하면은 또 이렇게 튀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랬을 때 PC방을 가기도 하고 이제 거짓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상담을 받아본 기억이 뭐가 있냐면 게임을 이제 아들이 둘이 이제 학부모님이신데 연년생이래요. 근데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형이 좋아해가지고 동생이 물이 드는 경우고 그런 상태에서 집에 컴퓨터가 한 대다 보니까 원래는 그 큰아들 방에 있었대요. PC가 컴퓨터가. 근데 얘가 게임을 너무 하는 거야.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거실로 이제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생이 나도 할래 이렇게 되는 거고 둘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게 컴퓨터를 한 대를 더 놔주셨다고 하는 이런 사례는 전 여러 개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무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옳지 않다.
굳이 뭐 둘이 싸운다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게임의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어찌됐든 눈에 보이면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컴퓨터 두 대가 PC방 마냥 이렇게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좀 공공장소, 집안 주로 거실에 놓고 시간을 딱 정하고 그게 뭐 주중이든 주말이든 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다. 이제 이게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어머님이 이제 집에 좀 계시는 주부님이시라면 그래도 눈에 계속 보이니까 근데 네. 맞벌이를 하면 아무래도 맞벌이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게임을 좀 더 하고 있지 않나요? 예, 뭐 그 일반적으로 게임 중독에 좀 이제 빠져 있는 네. 아이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해보면 주로 이제 부모님이랑 관계가 조금 이제 안 좋거나 아니면 맞벌이 때문에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있는 게임방에 이제 갈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학업 성적이 조금 안 좋거나 친구들로부터 약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그런 것 등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출구로 게임을 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왜냐하면 아픈 얘기네요. 그 공부랑 관계는 단기간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확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죠. 게임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레벨도 올라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수지도 올라가고 맞아요. 내가 한 만큼 뭔가를 주는 거거든요. 결과를 가져다 준다.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통제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면 그 결과가 한 만큼 나에게 온다. 어우, 예. 그건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에서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종의 이제 대리만족, 예. 사이버상에서의 대리만. 이건 되게 좀 슬픈 얘기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이유로도 어쨌든 게임을 또 접하게 되고, 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게임 자체가 물론 게임으로 뭐 평생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뭐 권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참 여러 가지로 게임이 미우신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실 예.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뭐 게임을 정말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잖아요. 왜냐면 뭐 초등학생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미 중학교 이상이 된 아이들을 그렇게 통제만 해서 과연 되겠는가? 예. 그렇죠? 그럼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통해서 하고 뭐 약속을 통해서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중독이다. 예. 그러면 사실 이럴 땐 전문가를 좀 찾아가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알코올 중독에 네. 빠지신 분한테 술 조금씩만 드시면서 지내라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뭔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너무 문제가 크고 그걸로 인해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좀 찾아가서 네.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일부 그 권하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처럼 이렇게 끊을 때 딱 네. 한 끊어야 번에.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방안들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독 수준이 이제 너무 이제 높을 때에는 거의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약물 중독처럼 딱 끊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물질 중독, 약물 중독보다 활동 중독이라고 행위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행위 중독. 그러니까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뭔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딱 차단을 할 수 있는데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참 어쨌든 심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가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교수님도 이제 아드님이 있다고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어떤가요 집에서? 집에서 뭐 스마트폰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포켓몬스터 요즘 음. 뭐 그 캐릭터를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시즌이 됐습니다.
이거 좀 통제가 좀 어느 가능한 수준인가요? 일단 뭐 사전에 이제 약속을 좀 하고요. 네.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걸 이제 일관성 있게 지켜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시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2시간이 되기 전에 30분 전부터 미리 좀 알려줍니다. 이제 30분 남았으니까 이때 이제 그만할 거다. 그리고 한 10분 남으면 10분 후에 그만할 거다.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뭐 다음 어떤 그런 활동 네. 그래서 같이 뭔가를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공원에 간다거나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후에 이제 준비해 놓음으로써 그 이후에 뭐 마땅히 뭐 또 할 게 없으면 네. 또 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게임을 하고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을 잘 듣나요? 일단 뭐 좀 더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일단 그 서로 약속이니까 약속이 중요하고 이렇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 다음에는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할 거다.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맞아요, 쭉 해왔기 일관성.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미리 좀 알려주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예, 다음에 또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하고 몇 학년이죠? 지금 이제 3학년. 아, 초등학교 3학년.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 지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게임하는 아이들 되게 많이 이제 저도 보잖아요. 네. 저는 뭐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수준에 좀씩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 그래서 사실 이제 무수히 봐왔고 사실 저도 게임을 좋아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별의별 방법 또 많이 해봤죠. 뭐 네. 어르고 달래기도 해보고 혼도 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이 이전에 그럼 그거가 뭔가 대체가 돼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아이들도 뭐 재밌자고 하는 거고 즐기려고 하는 거고 나름 삶의 낙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물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개입을 하고 제재를 하는 건 맞는데 그건 너무 이제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빼앗겼을 때 맞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갖고 즐거워해야 되지? 여기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늘상 제재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지. 그거 안 하면 뭐가 좋지? 뭘 어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그렇죠. 물론 뭐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아이가 게임에 몰두해 있지 않고 좀 더 현실 생활에서 재밌는 것들 뭐 이를테면 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네, 물론 맞습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맞벌이 또 부모님들 또 슬프시겠지만 부모님이랑 또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물론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랑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더 즐기고 뭔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요즘 보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게임도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박람회든 그런 전시회든 뭐 드론이든 그래서 꼭 그 컴퓨터나 이런 이제 게임 기기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거 이외에도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들 그거를 직접 몸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고 뭐 드론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게임의 원리를 조금 파악을 해본다든지 그게 그래서 뭔가 보고 듣고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이게 나의 미래랑 또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또 뭐 책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게임은 아니라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축구만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축구 운동선수와 관련된 책을 제가 추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부터 관련된 보다 보니까 스포츠 에이전시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로 게임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준다라는 부분도 좀 크게 중요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이제 학부모 담임교실 이제 종례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쨌든 게임에 정말 미쳐있는 자녀분을 때문에 하여튼 되게 괴로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게임을 못하게 하는 환경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열려 있고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안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게임 말고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예체능에서 조금 찾을 수 있지 예체능. 않을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통 이제 보면 태권도나 미술학원 초등학교 때 좀 다니고 이렇게 많은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본인이 좀 잘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 이외에 그런 것들을 좀 연속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제 컴퓨터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학업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이제 가장 불행하다고 많이 느끼고 특히 학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이제 답답함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함 뭐 이런 걸 느낀다라고 기존의 어떤 연구 결과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과 학업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자라나게 해주는 게 네, 훨씬 그렇죠.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좋은 부모 자녀 관계가 네. 필요하고 성적보다는 본인이 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들을 찾아주는 네. 그런 어떤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하신다면 좋은 어떤 관계가 그런 어떤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게임에 미쳐있는 우리 아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광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학부모 담임교실 담임선생님 권태형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